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6일 화요일 KCBS 굿모닝 시카고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양 정상은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협력과 대북 접근을 통한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같이 했습니다. 회담은 당초의 우려와는 달리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카고를 엉망진창이라고 표현하며 브랜든 존슨 시장을 능력 없는 시장이라고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시카고에 연방군을 파견해 범죄를 해결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연방교통안전청 TSA가 항공기 내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일부 무선 헤어기기의 위탁 소화물 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무선 리튬 배터리가 포함된 고대기와 부탄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제품은 앞으로 위탁 소화물에 넣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가스 리필이나 여분, 카트리지도 함께 금지됩니다. 미국 전역에서 시니어층을 노린 금융사기, 일명 유령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노인들의 각별한 안전이 필요해졌습니다. 연방수사국 FBI가 전국적으로 10억 달러가 넘는 피해를 발생시킨 유령 사기 피해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특히 한인 시니어들도 주요 표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시카고 공립학교가 현재 7억 3,400만 달러의 심각한 예산 부족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문제의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방정부의 팬데믹 관련 지원금이 만료되면서 재정적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데스플레인 소재 빌립보 교회에서 말씀 사경회를 개최합니다. 올바른 성경관을 통해 바른 신앙을 정립하기 위한 말씀의 축제인 말씀 사경회는 빌립보서에 나타난 교회와 성도의 사명을 주제로 중남미 성경 묵상 성교회 대표인 이종복 목사를 강사로 초청해 열립니다. 글로벌 선교단체가 청년, 성도들을 대상으로 선교적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물은 결과 가장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함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일부터 3박 4일간 사랑의 교회에서 열린 선교 한구 2025 대회 현장에서 인터서브 부스를 방문한 이들에게 인터서브 7가지 핵심 가치를 제시한 후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를 물은 결과입니다. 아부다비의 시르바니 야스 섬에서 발견된 고고학적 유물이 7, 8세기 기독교 확산의 역사를 새롭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투데이에 따르면 발굴팀은 교회와 수도원 유적지에서 십자가가 새겨진 1400년 된 석고판을 발견했습니다. 이번 발견은 이 지역에서 이슬람이 빠르게 확산되고 토착 신앙이 여전히 남아있던 시기에 기독교 공동체가 쇠퇴하지 않고 오히려 번성했음을 보여주고 있어 그 의미가 더욱 큽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양 정상은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협력과 대북 접근을 통한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같이 했습니다. 회담은 당초의 우려와는 달리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주요 합의 및 논의 내용입니다. 조선 및 에너지 협력,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선박을 구매하고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조선업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조선업 르네상스의 한국이 함께하길 바란다며 회답했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알래스카 에너지 개발 사업에 한국의 참여를 요청하며 양국의 윈윈을 기대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부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과 다시 만나 한반도 피스메이커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트럼프는 오는 10월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 중 DMZ에서 김정은과 만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도 말했습니다.
안보와 국방 부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의 우수한 군사 장비를 더 많이 구매하고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국방비를 늘릴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이는 바이든 정부가 포기했던 방위비 증액을 다시 꺼내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대미 투자 펀드와 쌀, 소고기 시장 개방 등 민감한 이슈들은 향후 실무 협상에서 계속 논의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카고를 엉망진창이라고 표현하며 브랜든 존슨 시장을 능력 없는 시장이라고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시카고에 연방군을 파견해 범죄를 해결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이미 로스앤젤레스와 워싱턴 DC에 군을 배치한 바 있고 시카고에서도 수천 명의 내셔널 가드를 배치하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제이비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와 브랜든 존슨 시장을 비롯한 시카고 지도자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들은 이번 위협이 정치적인 쇼라고 비난하며 시카고의 폭력 범죄율이 최근 몇 년간 오히려 더 감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존슨 시장은 시카고의 살인 사건이 30% 이상, 강도 사건 35% 감소했고 총격 사건도 무려 40%나 가까이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연방교통안전청 TSA가 항공기 내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일부 무선 헤어기기의 위탁 소화물 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무선 리튬 배터리가 포함된 고대기와 부탄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제품은 앞으로 위탁 소화물에 넣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가스 리필이나 여분, 카트리지도 함께 금지됩니다. 다만 이들 제품은 기내 소화물로는 반입이 가능합니다. 휴대 시에는 기기의 가열부를 안전덮개로 보호하고 작동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콘센트용 헤어기계는 위탁 및 기내 소화물 모두에 허용됩니다. TSA는 이번 조치가 최근 시행된 신발 벗기 의무 폐지와 함께 공항 보안 절차 현대화의 일환이라고 설명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시니어층을 노린 금융사기, 일명 유령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노인들의 각별한 안전이 필요해졌습니다. 연방수사국 FBI가 전국적으로 10억 달러가 넘는 피해를 발생시킨 유령 사기 피해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특히 한인 시니어들도 주요 표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FBI에 따르면 유령 사기는 매우 치밀한 3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기술 지원팀을 사칭합니다. 먼저 사기범들은 기술 지원팀인 척 전화와 문자, 이메일로 접근해 피해자의 컴퓨터에 원격 접속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합니다. 그 후 이상 거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금융계좌 로그인을 유도해 재정 정보를 빼내가는 수법입니다. 두 번째는 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수법입니다. 계좌가 해커에게 노출됐다며 공포심을 조장하고 안전한 계좌로 자금을 옮겨야 한다고 속여 수천에서 수만 달러를 현금, 송금, 암호화폐 등으로 이체하도록 지시합니다. 이 과정은 수개월에 걸쳐 반복되며 피해 금액을 눈덩이처럼 불립니다. 세 번째는 정부 기관을 사칭해 정부 보호 계좌로 자산을 옮기면 안전하다고 속여 추가적인 이체를 유도합니다. 이 모든 계좌는 사기범이 조작한 허위 계좌로 한 번 송금된 돈은 사실상 되찾기 어렵습니다. FBI는 모르는 사람의 연락을 받지 말고 어떠한 경우에도 원격 접속을 허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시카고 공립학교가 현재 7억 3,400만 달러의 심각한 예산 부족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문제의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방정부의 팬데믹 관련 지원금이 만료되면서 재정적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또 시카고시가 CPS에 1억 7,500만 달러에 달하는 비교사 직원의 연금 지급액을 부담시키면서 재정 압박이 커졌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PS는 이미 1,400명 이상의 직원을 해고했고 이 중 432명이 교사였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에서는 급식 인원 감소와 기술 업데이트 지연 등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존슨 시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정부가 CPS의 공정한 재정 지원 방식에 따라 16억 달러를 지원해야 한다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는 텍스 인크리먼트 파이낸싱 자금 중 3억 7,900만 달러를 CPS에 추가로 제공해 예산 부족분을 메우려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뉴욕주 버팔로 인근 펜브로크의 90번 프리웨이에서 관광버스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해 다수의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현지 당국은 사고로 인해 해당 구간의 양방향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하고 구조 작업을 벌였습니다. 사고는 관광버스와 화물차가 충돌하면서 일어났고 충격으로 버스가 도로 갓길 쪽으로 넘어졌습니다. 뉴욕주 경찰은 AP통신에 여러 명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를 받은 뉴욕주 지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비극적인 관광버스 사고가 발생했다며 경찰과 고속도로 당국이 현장에서 구조에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데스플레인 소재 빌립보 교회에서 말씀 사경회를 개최합니다. 올바른 성경관을 통해 바른 신앙을 정립하기 위한 말씀의 축제인 말씀 사경회는 빌립보서에 나타난 교회와 성도의 사명을 주제로 중남미 성경 묵상 성교회 대표인 이종복 목사를 강사로 초청해 열립니다. 일정은 8월 29일 금요일부터 31일 주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관련하여 더 자세한 문의는 백재욱 목사에게 연락하면 됩니다. 이종복 목사는 올바른 신앙은 바른 성경관을 통해 만들어진다고 강조하며 이번 말씀 축제를 통해 성도들이 말씀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고도 소감을 전했습니다. 글로벌 선교단체가 청년, 성도들을 대상으로 선교적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물은 결과 가장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함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일부터 3박 4일간 사랑의 교회에서 열린 선교 한국 2025 대회 현장에서 인터서브 부스를 방문한 이들에게 인터서브 7가지 핵심 가치를 제시한 후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를 물은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은 투표 참여자 중 35%가 선택했습니다. 인터서브는 삶의 크고 작은 모든 일 앞에서 먼저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며 자신의 힘보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듣고 순종하기를 귀히 여기는 사람들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이들에게 단순한 신념이 아닌 살아있는 일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부다비의 시르바니 야스 섬에서 발견된 고고학적 유물이 7, 8세기 기독교 확산의 역사를 새롭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투데이에 따르면 발굴팀은 교회와 수도원 유적지에서 십자가가 새겨진 1400년 된 석고판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십자가는 예수가 십자가형을 당한 장소로 정해지는 골고다를 연상케 하는 계단식 피라미드 형태 위에 새겨졌고 그 밑에서는 식물이 돋아난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번 발견은 이 지역에서 이슬람이 빠르게 확산되고 토착 신앙이 여전히 남아있던 시기에 기독교 공동체가 쇠퇴하지 않고 오히려 번성했음을 보여주고 있어 그 의미가 더욱 큽니다. KCBS 날씨 정보입니다. 화요일인 오늘 하루 종일 맑고 화창한 날씨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면서 선선한 가을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73도, 밤 최저 기온 55도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각 오전 6시 10분, 해 지는 시각 오후 7시 30분입니다. 이상 KCBS 날씨 정보였습니다. 화요일에 전해드린 KCBS 굿모닝 시카고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강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